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수면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바는 사람을 안정시키고 잠을 오게 하고 통증도 가라앉히고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이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가바가 떨어지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가바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바 결핍의 해결책도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특정 약을 먹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는 사실은 처방을 하고 진료실에는 의사들이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진료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례나 케이스는 아시지만 다른 분들의 케이스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 어떤 위험했던 사례들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얘기해드리고 그거를 보완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진료실 얘기를 많이 해드릴까 합니다. 사례들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면제 중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라든지 뭐 기사에서 스틸록스라고 하는 약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틸록스. 이게 굉장히 안 좋게도 많이 쓰여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긴 하는데 사실 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꽤 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스틸록스 처방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이제 요청을 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처방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어린 의사였을 때 잘 모르니까 이 스틸록스를 그냥 처방을 했었죠. 왜냐면 되게 유명한 처방전이고 내가 딴 병원에서 먹다 왔으니까 처방을 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스틸록스를 처방을 받고 다음에 내원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도 같이 오셨는데 약을 먹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친척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옆 동네에 있는 친척집에서. 근데 본인은 전혀 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요거만 들어봐도 얼마나 위험할지 상상이 되시죠? 거의 몽유병 아니면 좀비같이 밖을 나다니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쓰러지면 겨울이면 동사나 뭐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 나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 야밤에도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죠. 그런 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틸록스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 아니면 이것과 상호작용이 있는 특정 약이나 음식이나 술 같은 거를 같이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오래된 거예요. 한 15년, 16년 전 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지금도 취미를 하고 있지만 음반의 제일 마지막 작업인 그 마스터링 작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스튜디오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조금 기술이 취약해서 호주에 있는 마스터링 기사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연예인들, 그러니까 가수들의 음반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엔지니어는 집이 호주니까 자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겠죠, 당연히.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작업을 잘 못하니까 좀 걱정이 됐죠. 또 비행기 타는 게 또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졸피뎀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졸피뎀이라는 거는 스틸록스의 성분명입니다. 성분명. 그리고 상품명은 스틸록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예민하니까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이걸 간혹 먹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졸피뎀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주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졸피뎀을 먹은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약을 먹고 눈을 떠보니까 본인이 다른 데에서 누워있고 자기 바지가 막 젖어있고 다른 옷을 갈아입혀져 있고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랬더니 이걸 먹었더니 의식을 잃고 필름이 완전 끊기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옷을 입은 채로. 그래서 스튜어디스들이 당황을 해서 일단은 뭘 덮어주고 젖은 거는 일부 이제 다른 옷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입혀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호주에서 이 약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이 약이 판매 중지가 됐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유명한 연예인이 국민들이 다 아는 연예인이 이 스틸록스와
술을 함께 먹고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연예인이 누군지 뭐 이런 거를 직접 검색 안 해봤지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고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금지가 돼서 자기는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그래서 말을 꺼냈다는 거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좀 더 물어보고 신중하게 처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알 수 있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약과 스티록스를 함께 먹으면, 약이라는 거는 정신과 약에도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이름이 어려서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먹으면 왠지 머리가 멍해지고 약간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잠을 엄청 많이 자고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스틸록스와 같이 먹으면 이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은 병원에서 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술과 이걸 같이 먹어서 생기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음주를 하는지 병원에서 물어보지 않고 이거를 처방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추신경 마비가 돼서 뇌가 기억 단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스틸록스의 약전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틸록스의 약전을 보면 여기 신중투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자, 네 번째, 알코올 또는 중추신경 억제제 동시투여를 조심해라. 수면 증상과 관련된 복합적 위험이 증가한다. 복합적 위험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다양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장, 간, 호흡부전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겠죠. 왜냐면 몸을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모르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서 이 약을 먹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침대가 있으면 앞에 TV가 있잖아요. TV 쪽을 향해서 그냥 소변을 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불렀는데 대답은 없고, 그러고 나서 다시 침대로 와서 잠을 자더란 얘기입니다. 일단 치우고 나서 아침에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사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런 약을 꼭 잠을 자기 위해 먹어야 되나, 저는 조금 이게 좀 안타깝고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수면을 잘 취할 수 있고 스틸록스를 안 먹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틸록스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도파민, 우리가 알츠하이머 편에서 아세틸콜린도 공부했고 또 행복해지게 하는 세로토닌도 있고, 물론 시간이 되면 하나씩 다룰 수 있는데요. 가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바라는 물질을 증가시켜서 잠을 오게 하는데요. 가바가 결핍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보통 불안하고 공황장애도 오고 폐쇄공포증, 이런 거 영화에서 가끔 보시죠. 그 다음에 머리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고 부정맥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고 전신에 통증이 심해요. 통증. 그 다음에 간질 증상 같은 거, 발작 이런 것도 일어나고 어지러움증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영양소는 아니고 영양소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바 결핍 증상과 치료약을 보면 아티반, 자낙스 이런 거는 이제 신경 안정제죠. 근데 불면증, 여기 이제 졸피뎀, 이게 스틸록스죠. 자, 밑에 보면은 수면 장애에도 졸피뎀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바를 올리는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스틸록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틸록스를 안 써도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티반, 뭐 자낙스, 뭐 데파스, 클로나제팜, 아니면 신경 통증에 쓰는 뭐 가바펜틴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잠이 오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뭐 리보트릴 이런 약도 있죠. 약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스틸록스를 먹고 기억이 끊긴 적도 있고 필름이 끊긴 적도 있고 술도 내가 좀 먹기 때문에 그 일적으로나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억 단절이나 이런 부작용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바로 약을 교체하세요. 바로 교체하시고 아니면 술을 끊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술 먹은 날은 절대로 스틸록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들을 이제 변경하는 걸 일단 얘기해 드렸고, 근데 잠이 안 오는 경우를 보면요, 많이 피곤한 부신 피로나 만성 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전에 활력을 나게 하고 에너지를 올리게 해드리면 잠을 훨씬 더 잘 자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루에 리듬 주기가 있는데 주기가 깨지면 아침에 졸려오면 밤에 쌩쌩해지죠. 본인은 나는 야행성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들의 모든 호르몬은 아침에 최고조를 찍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야행성이 아니고 내가 뭔가 몸의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벌리시고 앞에 일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고 일이 많은데도 또 계획을 하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을 계속 되뇌이고, 그게 이제 어떤 해결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데도
계속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수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반응하고 얼굴 표정도 변하고 심지어 이제 얼굴의 어떤 관상도 변하거든요. 이런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에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을 지우는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잘 되는데요. 생각이 자꾸 앞으로 가는 거를 막으셔야 돼요. 앞날의 계획,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런 거를 최소한 밤 한 10시 이후에는 안 한다든지, 자꾸 나를 갖다가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코티졸을 높이는 그런 생각들을 잠자기 전 한 2시간 전, 2~3시간 전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생각을 비우라고 하면 잘 못 비우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시면 돼요. 생각이 뒤로 간다는 얘기는 제일 간단한 거는 누워서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몸을 이완을 하고 쉽게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행복한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명상,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그것은 앞날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막 흥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다운이 되고 잡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일도 잘 되실 겁니다. 아니면 미안한 일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정말 제가 속썩여서 죄송합니다. 가족들 미안해요, 이런 거. 그다음에 동료들과 친구들 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 생각 비우기가 안 되신 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거대로 감사와 어떤 용서의 문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이런 생각의 날뛰임이 훨씬 덜해지실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생각에 날뛰지가 않고 안정이 돼서 잠이 잘 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팁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진짜 감사함과 용서하는 것을 마음으로. 사실 저희들은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거리도 많고 정말 감사드릴 거는 정말 세상 천지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분은, 정신과가 먹기 싫다 이런 분들은 항정신성 약 말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나 허브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잠을 자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가바랑 세로토닌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이제 가바에 대한 얘기니까 가바를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은 아까 얘기해드렸고, 자, 여기 표를 보면 가바의 가벼운 결핍, 중등도 결핍, 심한 결핍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도 좋게 하고 다양성 난소 증후군도 좋게 하고 암 예방도 하고 단 거 덜 땡기게 하고 뭐 이런 이노시톨 있죠. 이노시톨도 가바 영양제예요. 그다음에 가바라고 하는 영양제가 또 팔아요. 그냥 이건 한국에는 안 파는데 직구하면은 가바 영양제 팝니다. 그래서 가바를 먹으면 조금 안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처방한 약보단 좀 약하지만 꾸준히 명상과 이런 영양소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글루탐산, 멜라토닌, 비타민 B1, 티아민, B3, 니아신나마이드, 그 다음에 B6, 피리독신, 길초근, 시계꽃 이런 것들. 뭐 시계꽃은 패션 플라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좀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카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바를 올리는 그런 허브와 그런 영양소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마음까지 같이 감사와 용서의 명상을 같이 하시면 이 스틸록스를 안 드시고도 좀 더 안전하게 수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수면제와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됐으면 하고요. 잘 활용하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바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불면과 통증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